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심각한 코성형 부작용 함께 극복해요. 안녕하세요. 닥터눈 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 재수술, 그 중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에 의한 코 재수술 케이스들이에요. 코는 모양 불만족의 이유가 재수술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양 불만족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까지 주진 않죠. 하지만 부작용의 경우는 다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집에서 숨어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각한 부작용의 경우 수술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분들의 코 성형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 했다가 더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찾아오시곤 하죠. 사실 코 재수술의 고난이도 재건수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재수술 케이스도 많아요. 지금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답도 구하지 못하고 수술에 대한 걱정, 의료진에 대한 의심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 DI 성형외과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의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DI 성형외과, 저 닥터 눈 코익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성형 부작용, 코재수술 케이스 같이 보실게요. 7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기능수술과 함께 코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콧구멍이 짝짝이고 모양이 불만족스러워서 기증늑연고를 활용해서 재수술 받으셨고요. 제가 기증늑연고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입니다. 1년 후에 염증이 발생해서 보형물과 이식조직을 전부 제거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상담 때 CT를 촬영해 보니까 코끝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심하게 변형도 와 있는 상태였죠. 왼쪽에 코 안쪽에서 냄새도 나고 중격부에 염증 소견이 보였어요. 앞선 수술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코이기 때문에 콧대에 실리콘조차 사용하기 부담스러워 하셨죠. 저희 병원에서도 당연히 코의 전체에 대한 자가조직의 활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콧대, 코끝 모두 자기 늑연고를 사용했죠. 수술 전 모양을 보면은 피부 흉터가 좀 심한 편이에요. 측면 사진 봤을 때 코끝이 많이 들려 있고 코의 피부 변형과 조직 변형으로 구축 현상이 발생돼 있어요. 코가 전체적으로 높이도 낮죠. 코끝의 피부 변형 그리고 코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콧대랑 밸런스도 맞지 않죠. 비주도 많이 들려 있는 느낌이에요. 밑에서 보면은 코끝이 낮고 콧구멍 비대칭도 심한 편이고요. 피부가 이렇게 쭈그러들듯이 안쪽으로 함입되어 있는 심각한 변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술 결과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구축 변형이 생겼던 코의 모양이 아주 잘 회복이 됐죠. 전체적인 모양이나 옆 라인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아니 어쩌면 정상보다 더 멋있죠. 이렇게 멋지게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코 바닥 쪽을 보시면 비주 쪽의 흉터는 저도 약간은 아쉬움이 남아요. 내부 조직의 볼륨을 이식해서 최대한 개선시켜 볼 수는 있지만 얕은 피부에 흉이나 변형이 동반된 경우, 아니면 피부가 불균일한 변형이 와 있는 경우에는 첫 수술만으로 완벽한 복구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한계점 일부는 받아들이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2차 수술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교정까지 좀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보실게요. 1년 전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진행하신 분이에요.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산소 치료 후에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환자분께서 진술해 주시는 치료 이력이나 기존 병원에서 알아오신 치료 내용을 사실 확실히 믿는 편은 아니에요. 실제로 수술 들어가 보면 상태가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수술 과정에서의 변수예요. 이분 역시도 이미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이라서 실리콘이나 인공조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자가조직만으로 수술하길 원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환자분의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술 방법을 환자분에게 설명해서 이끌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이 항상 고맙습니다. 환자분은 높이에는 크게 욕심이 없으셨고 넓은 콧대를 개선하면서 처진 코끝을 높이시길 원하셨죠. 코끝은 기존 이력상 코끝 혈류가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산소 치료를 했다는 게 그 근거예요. 만약 수술 후에 혈류가 부족해서 코끝 피부가 괴사된다면 끔찍하겠죠. 그래서 혈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엉덩이 진피를 사용했고요. 코끝은 늑연고를 사용해서 교정했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두드러지는 콧대 라인이 완성이 됐고요. 코끝이 높아지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폭이 좀 줄어들고 얄쌍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옆에서 보시면 그 변화가 훨씬 더 명확하죠. 코끝이 수술 전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변형된 코끝에서 이렇게 충분히 높아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콧대도 진피로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잘 나왔죠.
측면에서 보시면 코끝이 이상적인 모양에 근접하게 라인이 잘 나왔고요. 밑에서 보시면은 변형된 비주라든지 코끝 모양이 수술 후에는 충분히 개선되고 전방으로 충분히 높아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이 코의 높이에는 욕심이 별로 없다고는 하셨지만 콧대 중앙부나 코끝 높이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코끝이 만약에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은 코의 전체적인 밸런스 역시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콧대는 살짝 도톰하죠. 그래서 조금 과하게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흡수돼요. 그 흡수되는 걸 감안해서 조금 과교정해 둔 상태예요. 진피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생각보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첫 코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한 지 4개월 만에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계속 버티다가 6년 후에 실리콘 제거를 하셨고, 그리고 또 3년 후에 귀연고를 활용해서 다시 코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재수술 일주일 후에 코끝에 또 염증이 생겼고, 압출을 하는 과정에서 코끝에 흉터가 생겼다고 해요. 코 수술 후에 코에 뼈루지나 여드름이 생겼다. 이게 염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CT 검사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막을 수 있어요. 전 이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코끝에 이런 심각한 변형을 가지고 거의 10년여를 살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인연이 닿아서 저를 만나셨더라면. 이분도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던 분이라 전체 자가조직을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시기로 했어요. 피부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코를 높게 세우는 데는 한계점이 있긴 했어요. 게다가 피부와 연조직에 심한 구축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서 웬만큼 강한 지지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다시 변형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콧대까지 강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지력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콧대까지도 반드시 늑연고를 사용할 것을 권해드렸어요. 사진 보실게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콧대가 거의 없죠. 콧구멍이 별로 예쁘지 않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축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조직도 너무 단단하고 코끝 피부에 이렇게 흉터도 나 있는 상태였어요. 옆모습을 보시면은 변형이 더 잘 보이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를 보시면은 거의 없어 보이던 코가 정상에 가까운 모양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예쁘게, 더 높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구축이 생긴 코라서 피부양이 많이 부족했어요. 흉조직을 더 얕게 분리하고 추가적으로 교정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피부 괴사 등의 리스크가 심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미 흉조직에 칼집을 내는 등의 리스크가 있는 술기도 같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억지로라도 교정할 수는 있지만 피부에 당기는 힘 때문에 변형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다시는 부작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안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대각선 모습을 보시면 훨씬 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코끝에 이런 들린 느낌, 비주의 변형, 코끝의 흉터, 전체적인 각도와 라인, 수술 후를 보시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이런 아름다운 라인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봐서도 중심선이 술전에 비해서 잘 맞는 편으로 완성이 됐고요. 물론 내부에 심각하게 발생한 흉조직들이 완전히 교정되진 않아요. 이런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술의 변형 가능성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교정은 차후 2차 치료 때로 미뤄두는 편이 좋습니다. 충분히 회복하고 조직이 자리 잡은 후에도 좀 더 욕심이 나신다면 저도 2차 수술로 추가적인 교정을 욕심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수술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실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환자라도 아니 이렇게 불가능한 점, 한계점 이야기하는 의사 어떻게 믿고 수술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들은 재료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를 써야 해요. 자, 따라하시죠. 한번 부작용을 겪었던 코는 또다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 자가조직을 활용하자. 전체 자가조직 코 수술 결과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환자분들은 100% 자가조직만을 이용해서 재수술 받으셨어요. 물론 심각한 상태에 따라서 완벽한 교정을 위해서는 추가 세부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첫 수술만으로도 이제는 다시 감추고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코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닥터 눈코입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DI 성형외과 닥터 눈코입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